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시험에 단골이에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요, 우리가 MVP라고 얘기를 해요. MVP는 뭐냐?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요 앞에 약자를 따서 MVP. 그래서 제가 MVP,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같은 용어예요. 물론 시험에서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옆에 가로 열고 뭐 MVP 이렇게 나와요. 자, 뭐냐? 이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해할게요. 여러분들이 증명하거나 유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공식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요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을 줄이려면은 여기서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죠? 왜냐면 모든 자산들의 분산이나, 그죠? 표준편차, 상관계수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하는지를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를 W에 대한 수식으로 전개를 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건 변수가 많잖아요. W1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시그마2 이건 자산별로 달라요. 이것도 변수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공분산 이것도 변수야. 자산이 많기 때문에요. 이 내가 궁금한 W1이라는 걸로 이 수식 전체를 편미분해요.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놔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무조건 암기. 이 시험에 무조건 나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그럼 만약에 요게가 0.6이 나왔다. 그러면 W2에 대한 투자 값은 얼마예요? W1과 W2를 더하면 투자 비율이 1이잖아요. 얘는 0.4가 나오는 거죠. 자,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빼기 2, 시그마 1, 2. 자에는 시그마 2의 제곱, 빼기 시그마 1, 2. 이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즉, 그림상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게 효율적 투자선이에요. 보통,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 자산에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아까 전에 봤던, 여기가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각각의 상관계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분산값을 최소로 하는 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고요. 조금 뒤에서 또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두 개 말고 종목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산이 N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A 자산이 있어요. 여기 B 자산이 있고, 그럼 A하고 B를 만들면 이렇게 우리가 투자선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 또 C 자산이 또 여기 있다고 볼게요. A하고 C를 만들면 또 이렇게 만들어. 그럼 이 자산하고 또 B 자산 만들면 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그러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투자선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투자선 중에 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여기를 우리가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성질은요, 얘를 중심으로요, 위아래 상하로 대칭이에요. 상하로 대칭인데 여기에 A 자산이 있다고 해볼게요. 요 밑에 정확하게 B 자산. 그럼 A 자산이 B 자산을 지배하죠. 왜? 그죠? A가 수익률이 높아. 근데 A랑 B보다. 근데 A, B가 위험이 같아. 그래서 요 자산, 여기 제가 노란 친, 이걸 우리가 효율적 투자선. 즉 뭐냐면 효율적인 자산들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은 이 효율적 투자선은 다른 자산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겠죠? 지배받지 않죠. 그래서 이걸 효율적 프론티어인데요. 이건 보통 우리가 3개 이상, N개 이상, 그죠? 여러 종목, 2개보다 많은 한 3개, 4개, 뭐 여러 종목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면 여기 있는 건 효율적 프론티어 아니냐? 두 자산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얘도 효율적 프론티어예요. 대신 상관계수가 1일 때. 만약에 요 자산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상관계수가 0일 때. 얘도 효율적 프론티어예요. 그 효율적 프론티어에서 여기 볼게요. 상관계수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예요. 여기서, 여기가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죠. 얘를 중심으로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 위에 지배당해요. 그럼 뭐예요? 얘만 효율적 투자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만약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쭉 나눠지면은 얘 아래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얘한테 지배당하잖아요. 얘가 효율적 프론티어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을 왜 이렇게 곡선으로 했어요? 현실에서는요,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인 자산을 거의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1이라는 건 두 자산이 똑같이 움직이는 자산이 존재는 하는데 거의 없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리고요,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자산.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 이것도 존재는 할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조금 더 나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볼게요.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음수인 자산. 있나요? 주식 같은 거 느낌상 봐봐요. 그죠? 우연히 어떤 한 자산의 수익이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갈 때 다른 자산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러냐? 안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실제 현재의 어떤 경제를 보면은 경제가 좋아져. 경제가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 그럼 그게 뭐예요? 경제 전체하고 자산의 수익률은요, 상관계수가 양수라는 의미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반면에 경제가 불경기야. 경제가 폭망하고 있어. 그럼 자산의 수익률도 대부분 떨어져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양수라는 의미죠. 그래서 현실에서는요, 이렇게 자산 간의 수익률이 음수인 경우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요걸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처럼 1, 극단적인 마이너스 1,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 혹은 여러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의 관계가 나와요. 그렇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직선의 관계. 효율적 투자선이 얘는 뭐냐? 얘가 효율적 투자선이에요.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효율적 투자선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목적으로 현실에서 자주 발생되는 게 뭐야? 한 요런 것들이 좀 발생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 그림을 요렇게 그린 것 뿐이에요. 원래는 요 그림은, 그쵸? 여기 있으면은 두 자산 상관계수가 1이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동시에 다 그리면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적으로 효율적 자산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요 MVP, 얘를 중심으로 상하를 딱 쪼개면 아래에 있는 애가 지배당하는 애고도, 지배당함.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지배하는 애들이야. 그럼 여기 있잖아요. 얘하고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이랑 누가 더 효율적이에요? 왜? 얘가 더 높잖아. 요 밑에 있는 애들 높잖아. 요 안에 있는 어떤 애들보다 요 바깥에 껍데기 있는 애들이 위험은 낮고 수익률은 높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지배당하지 않는 게 나오는 거는 얘만 나오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배당하지 않는 자산을 모아놓은 선, 효율적 투자선, 혹은 얘 다른 의미가 효율적 프론티어. 프론티어가 이런 뜻이잖아요. 프론티어. 원래 이 프론티어가 영어로 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국경, 접경, 프론티어라는 게 어떤 미지의 세계의 바깥과 현재 우리의 세계에 있는 거에 어떤 접경을 프론티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최소. 자, 이번에는 우리가 N개 종목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N개 종목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N개 종목 이렇게 이어서 나갈게요. N 종목부터 해가지고 쭉 또 이어지니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